2번 문제입니다. 2번. 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아까 1번 문제는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이 좀 났었을 것 같고, 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전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나와요. 저항. 전류부터 이야기를 하죠. 전류는 전기적인 흐름이야. 뭐가 흐르는 거냐면은 네,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적인 입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입자는 전자인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 극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마 동시에 외웠었던 걸로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압이 크면 뭐가 많이 흐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지를 1.5V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계속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면 할수록 뭐가 커지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불이 점점 밝아져요. 물론 한 개치가 넘어가면 이제 이 필라멘트가 끊어지겠지만 그래서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점점 밝아지더라.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은 전압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크니까 당연히 불이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보다 한 개 달았을 때보다 네 개 달았을 때가 훨씬 밝다라는 거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어떻게 밝혀냈냐면 이런 식을 밝혀냈습니다. I는 R분의 V라고. 전류라고 하는 것을 흐르게 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 전압의 요인이 있고요. 저항의 요인이 있는데 전압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당연히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 저항이 그럼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전류는 작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항이 일정해, 전구가 이 하나로 해서 일정해. 일정하면 건전지의 개수만 늘리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전압이 커졌기 때문에 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반대로 건전지를 4개만 이렇게 달았어요. 4개만 이렇게 달았는데 전구를 한 개 달고 두 개 달고 세 개 달고 네 개 달고 해가지고 저항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점점점 커지니까 뭐가 줄어들어? 전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불의 밝기는 처음보다는 한 개 달았을 때보다는 두 개 달았을 때가 좀 더 어둡고 세 개 달았을 때 더 어둡고 이렇게 점점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항이 커지면. 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 문제에서는 요 식이죠. 사실은 음, 요 식입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이런 것도 이제 배웠을 텐데 이제 여기가 x축이고 y축이잖아요. 함수 그림 그려보면은 요 x축과 y축의 의미가 뭐냐면은 x축의 값을 변화시켰을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함수 처음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우냐면은 여기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더니만 여기에 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항상 나오는 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x 값인 거고 여기가 y 값인 거죠.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식을 잠깐 볼게요. i는 r분의 1 곱하기 v랑 똑같죠. 위에 걸 아래 걸 똑같이 적어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 이게 변화를 시키기 쉬울까? 얘가 변화를 시키기 쉬울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실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저항이 100옴인 것을 회로를 연결을 했대. 저는 직류전원 장치를 가지고 연결을 했대요. 뭐를 증가를 시켰대? 전압을 증가시켰대. 그러니까 전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전압을 증가시키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X축에. 그래서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V는 IR이라고.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전류가 변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가 여러분들 실험으로 봤을 때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건전지의 개수만 늘리면 되거든. 이거 전원장치 가지고 하는 할 때 아니더라도. 이거 아니고서는 건전지만 늘리면은 그냥 되거든요. 실험이. 그래서 전압을 늘렸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측정을 하는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봐야죠. 요 부분.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수학에서 y는 ax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은 x는 x고 y는 y야. a가 뭐예요? 기울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x축은 v고 y축은 i일 때 식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기울기. 저항분의 1이네요. 기울기가. 그렇지.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항은 뭐 기울기분의 1이겠네요. 뭐 뒤집어 보면은 결국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R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R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기울기 값이 점점 좀 작아져.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R은 점점 좀 커지죠.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항 값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여기만 알고 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저항값이 100옴에서 200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저항이 커, B가 저항이 커. A보다 B가 저항이 커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전압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항이 크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방금. 저항이 커진다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항이 커졌으니까 점점점 커지면은 전류는 작게 흐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선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만약에 네, 전압이 가로축이고 전류가 x축이야, y축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한번 찍어보죠. 만약에 전압이 같아. 이렇게 같아. 네, 전압이 같아요.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야. 전압이 같아.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를 한번 보죠. A점은 요만큼 전류가 흐르고 B는 요만큼 전류가 흘러. 그렇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해 있어요. 반비례 관계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반대로 저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흐르는 전류의 양은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 저항이 큰 쪽이 어딜까요? 전압이 같을 때, 같은 지점이죠. 전압이 같은 지점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지점은 A죠. 전압이 같은데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러면 저항은 얘가 작은 거고 얘가 저항이 큰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론은 이래요. 저항값은 A가 100옴짜리야. B가 200옴짜리야. 그러면은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경우는 A에서 더 많이 흐르더라. 결국은 세로로 직선을 쭉 내려보면 A가 더 많이 흐르는 지점 얘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